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속자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의 노동당 9차 대회를 했다고요? 예. 우선 이게 뭐예요?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인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국민들이. 그러면 당이 지난 기간 동안 했던 계획 경제니까요. 평가하고 향후 기간 동안 계획을 이제 전략 방침을 정하는 게 당대회입니다. 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은 5년 만에 합니다. 김정은 시기에 처음 한 게 2016년이 7차고요. 근데 문제는 6차가 80년이었어요. 36년 동안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한 번도 안 했어요. 5차는 70년이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군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지킵니다. 5년 정도 주기를. 네. 그런데 이 시기를 못 지킬 때는 세웠던 계획을 완수를 못하면 이걸 늘리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기에는 2016년 7차, 21년 1월 8차, 지금 9차니까 5년은 지키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시기는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5년 동안 계획을 다 완수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당 전원이 모일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고 이 대표들이 회의를 하는 게 당대회고 예. 여기에서 이번에 5천 명 정도가 대표로 참가했고 방청이 한 2천 명 정도 됐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의정인데 첫 번째 의제는 이제 지난 기간의 총화는 결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제일 미스테리한데 노동당 규약 개정. 규약. 헌법보다 위니까 여기 예. 이제 이 통일민족개념 삭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이게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이제 중앙기관 선거 이게 인사죠. 인사. 그렇죠. 이게 큰 의정이고 그러면 이제 결정서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결정서는 앞으로 5년 2031년 10차 당대회까지의 계획들이 이제 이 제시가 된 거죠. 저는 9차라고 그래서 북한 역사가 몇 년인데 왜 9차일까? 36년 안 했거든요. 80년에 한 번 하고 아예 안 하고 막 이러는군요. 왜냐하면 80년부터는 위기가 오거든요. 네, 90년 전후 위기고. 북한 노동당 당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200에서 한 300만 명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14억 인구 중에 한 1억 잡거든요. 네. 근데 중국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2,600만이니까 한 300만 정도, 10% 정도. 당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당원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10명 중에 하나지만 정말 성실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탈북하신 분들 중에 아버지가 안 온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안 온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가 당원이에요. 이 당원들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네. 책임감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당원이 된 북한에서는 출세하려면 일단 당원이 돼야 됩니다. 그거 기본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영화 보면 당원증을 뭐 생명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고위 당직자 이러면은 뭐 아들도 그냥 세습으로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가능성은 높죠. 가능성은 높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해야 되고 네. 일단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네. 반체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당 규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관심사인데 이건 뭐 공개가 안 됐다고 그러고 예. 이번에 이제 인사 관련해서 눈길을 끈 게 김여정 기존의 부부장이었죠.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부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중요하고 당에 있는 전문부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있다 그러면은 노동당에는 국방을 담당하는 뭐 군정지도부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보다 당에 있는 전문부서의 부장은 하늘이고 그 부의 과장이 장관한테 반말할 정도예요. 근데 당 중앙위원회 그동안 부부장이었는데 이제는 부장으로 승진을 했으니까 네. 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장관급보다 훨씬 위죠. 예. 총무부장을 맡은 거로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요. 예. 근데 총무부가 권력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거요. 그 인사와 돈을 주무르는데. 그래도 뭐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에서는 핵심은 조직지도부. 이게 당의 이 간부들의 여러 가지 인사자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네. 이게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원이 여기를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전선동이 강하니까 체제 우상화. 두 번째는 선전선동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총무부는 힘이 센 부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회사 살림살이를 관할하는 데가 총무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회사 사장의 동생이 총무부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과거에 장성택 고모부죠. 김정은이 처형한 행정부장이었거든요. 행정부가 힘이 없거든요. 총무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직지도부를 능가하는 힘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총무부를 맡는다는 얘기는 살림살이를 맡는다 이걸 떠나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남매 정치 시대군요. 정확하게 이제 그 제도화되는 거죠. 네, 네. 자, 그 딸 김주애가 뭐 사실상 이름이 주혜라고? 주애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왜 어디서 주혜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주애 이름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0일 정도 노출을 시켰거든요. 기록영화까지. 다 사랑하는 따님, 존경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김주애가 2013년생이니까 직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주애 양 할 수도 없고 예. 김주애 씨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설이 나오는데 예.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하고 미국 NBA 프로농구 데니스 로드먼을 네. 좋아해서 여러 번 갔거든요. 예. 근데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 여름에 자기 원산에서 김정일 은가종이라 있었다. 어린아이를 안아봤는데 이름이 주애였다. J-U-A. 근데 좀 미국 사람들 발음 좀 못 믿잖아요. 근데 여기 이 최고위층 북한 금고지기 노동당 39실 사위였던 쿠웨이트 대사대리했던 분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장인 집에 오래 거주했어요. 대릴사위처럼. 근데 그 집에 주애랑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고 장인이. 거기에 주애 공주님과 함께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은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주애가 맞는 거죠. 네. 근데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예. 주애다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이번에 저격 소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사진이 주애. 공개됐잖아요. 굉장히 예상은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그 사진이 왜 나왔냐면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도 측근들한테 총을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색 권총, 이거 백두산 권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주거나 아니면 은색 AK 소총 같은 걸 선물로 주는 건 관례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격 소총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김주애가 그걸 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전 예상은 했지만 저도 충격을 받은 게 2013년생 13살짜리 아이가 총을 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후계자 세습 그 공식 문건이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게. 예. 거기에 보면은 후계자는 다음 세대를 대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는 안 되는 거예요, 김여정은. 근데 두 번째는 백두 혈통 이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했다. 3살 때 총을 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위대성 교양이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주애는 이제 얼굴은 알렸으니까 얘가 왜 위대한지 위대한 서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13살짜리를 저 총 쏘는 모습을 보여주니 저건 본인들은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도 추구해야 되고 예. 엄마 딜레마. 우리가 애랑 똑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전략적 인내는 해야 되지만 지금 저 정도의 사고방식 13살짜리 아이를 저격총 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 후계 체제를 공고해야 하는 그 북한의 사고방식 위험성에 대해서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학교 안 다니죠? 홈스쿨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지금 국정원 판단이 홈스쿨링 정도. 근데 김정은은 해외 유학도 했잖아요. 예. 해외 유학 계획은 없을까요? 김정은이 해외 유학할 때는 이복형 김정남이 있었어요. 성혜림. 그리고 김정남이 이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반개였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내보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김정은 정권은 전 세계에서 고립돼 있고 나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럼 내보내겠어요? 네.
이번에 한국하고는 이제 완전히 철천지 원수다. 예. 미국하고는 더 나쁘게 지낼 이유가 없다. 아주 더 분명히 한 거죠. 원래 있던 걸 한 번 더 말한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철천지 원수다 하는 말에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철천지 원수거든요. 만나잖아요. 네. 대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족의 개념에서 영원히 배제한다 그랬으니까 통일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 관계로는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아니고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이고 철천지 원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철저한 냉철한 계산과 국익에 준하여 행동을 하겠다. 예. 이익 때문에 만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통일 대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혼했다 이런 얘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공중훈련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안규백 장관한테 사과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주한미군은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거기에 주목하면 안 된다. 그건 안 중요하다. 사과했다 안 했다 뭐 서로 자기들 얘기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주한미군이 이제 대북 억제를 넘어서 대중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행보를 가시화했다. 예. 이게 끝이 아니다. 예. 이제 앞으로 본인들도 말했어요. 주한미군은 대중 견제. 우리 핵추진 잠수함도 대중 견제다. 그러니까 뭐 사과했네 안 했네 뭐 누가 거짓말이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네.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그런 행보가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그 우리 한미 간의 요 견해 차이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소해야 하고? 이제는 우리도 전략적인 명확성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국익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한반도에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주권을 넘어서 여기에 기준을 두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작전하고 우리는 모르고 하는 상황. 이건 안 되는 거죠. 이제 거래 중심적 동맹 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언제까지 우리만 지켜줄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중국과 대치하고 그 불똥 우리 튀면 안 되는 거죠.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견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이 조금 삐걱삐걱 된 거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